오세훈 시장 재개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왜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도시 내부 더더욱 슬럼화 진행이 되고 있다. 재건축 완화는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구역 지정 진짜 가장 큰 걸림돌 주거 정비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GTX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가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광진구 자양동의 유일한 장점이 뭘까요? 바로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요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죠. 자, 이번 오세훈 시장의 취임으로 인해서 재개발 시장이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요번에 이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총 6가지의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이런 6가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다 담기에는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돈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잘 듣고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 재개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서울 도심 안에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주택이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구역 지정 발목 잡았던 규제, 바로 주거 정비 지수, 이제 주거 정비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폐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거 정비 지수가 어떤 건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개발 압력 높은 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이제 개발 압력 상당히 높은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 지역 어떤 매력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 재개발 활성화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재개발, 왜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이제 추진 배경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왜 재개발인가? 노주거지 개선, 그리고 집값 이제 자극이 낮은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 우선 추진하겠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 자체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재개발 시장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재건축보다 집값 자극이 낮고요.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주거지 더욱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할 때 이런 재개발 노후도가 있죠. 재개발 노후도, 바로 이제 이런 큰 도로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신축 다세대 주택이 많이 이제 그 신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도로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정말 이제 사람 한두 명 지나갈까 말까 하는 이제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골목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 자체에 공사 진행이 가능할까요? 공사 진행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재개발 지역이 있을 때, 이쪽 지역이 도로라고 하면은 이런 지역의 가쪽에는 이런 이제 다세대 주택, 신축 다세대 주택이 이제 지어질 수가 있지만, 이런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공사 차량이 진입이 불가능하죠.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공사 차량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안쪽은 이제 신축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쪽에는 이제 신축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이제 도시 슬럼화가 조금 이제 낮아질 수는 있는데, 이 내부, 이 안쪽에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슬럼화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도시 내부 더더욱 슬럼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을 빨리 활성화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플러스 주택 공급 목적을 갖고 있다. 어떻게? 재개발 규제 풀고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025년까지 총 13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처음 이제 그 공약 자체가 이제 앞으로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13만 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제 남은 기간 1년 동안 13만 호 이제 재선을 암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과 재선이 됐을 때 4년 플러스 5년 동안 24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을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건축 완화는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제 정책이 대부분 재건축에 쏠려 있죠.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2년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이제 규제 정책이 재건축에 쏠려 있고 그 중에서도 안전진단 강화 제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건축 완화는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건축을 이제 했을 때 집값 상승 우려가 가장 큽니다.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거기에 또 이제 집값 상승이 되면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이 공급이 된다. 앞으로 재개발을 눈여겨서 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재건축은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재건축은 이제 딜레이가 좀 될 것 같죠, 완화가. 하지만 재개발은 이제 요번에 오세훈 시장이 6가지 완화 정책을 꺼내 들었죠.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거정비 지수라는 이제 재개발 할 때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됐던 이제 상황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사항이 구역 지정을 해야죠. 구역 지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라는 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선 구역 지정이 되려고 하면은 법적 요건 이제 현재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법적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주거 정비 지수를 이제 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법적 요건 필수 항목이죠. 필수 항목.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조건 바로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이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총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66%죠. 66%의 노후도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면적으로 봤을 때 1만 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은 약 3,000평 조금 넘는 이제 구역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필수 항목입니다. 노후도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면적으로는 3,000평 조금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필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필수 항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선택 항목 바로 한 가지만 이제 선택해서 이제 조건을 맞추면 됩니다. 노후도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주택 접도율, 도로폭 4m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소필지, 이 필지 자체가 이제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수밀도 그만큼 세대수가 이제 얼만큼 밀집되어 있는지 따닥따닥 붙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한 개 선택하셔서 이제 재개발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거 정비 지수 이제 서울시장님이 이제 주거 정비 지수제를 이제 새롭게 도입을 했었습니다. 새롭게 도입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후도죠. 노후도 중에서도 바로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 60% 이상 차지를 해야 됩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축물로 봤을 때 이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합을 이제 연면적이라고 하죠. 이런 연면적의 합을 60%
노도 자체가 60%를 맞춰주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신축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그 단독 주택이 하나 있을 때 이 연면적이 30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연면적이 30평. 근데 여기에는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여기에 충수가 만약에 5층이라고 했을 때 이런 연면적 자체가 이제 신축 연면적 자체가 합산이 됩니다. 합산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150평이 넘어가죠. 그만큼 연면적에 대한 노후도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것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2015년도죠. 2015년도 이후로 구역 지정 받은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연면적 자체의 기준치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이제 구역 지정을 받지를 못했었는데요.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연면적 기준 자체를 폐지를 요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제 폐지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서울 도심 안에 많은 지역 자체가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확실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구역 지정 진짜 가장 큰 걸림돌 주거 정비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법적 요건 충족되는 지역 자체가 50% 정도 됩니다. 이런 법적 요건만으로 봤을 때 50% 정도의 지역이 있는데 주거 정비 지수를 이것을 포함하면 14%로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 정비 지수를 폐지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고 정말 서울 도심 안에 많은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법정 요건 필수 항목 이제 두 가지 요건 있죠. 노도 그다음에 이제 구역 면적 3,000평 이상의 면적 확인하고 그다음에 선택 항목 한 개만 이제 선택하셔서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면 구역 지정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처음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설명을 드리면 투자자는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바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한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되면은 공모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모일이 발표가 되기 전에 먼저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후에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런 권리 산정일 기준일 같은 경우는 신축을 만들 수가 없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실거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 개발 압력이 높고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발빠르게 선점 투자해야 투기 방지 대책 피할 수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 압력 높은 곳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눈여겨서 이제 보시면 좋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죠. 바로 GTX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GTX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가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완공이 됐을 때 정말 개통이 됐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 지가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이런 연신내 역세권 안에 정말 노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 동의서까지 걷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GTX와 노후 밀집 지역에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변에 접해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하지만 광진구 자양동의 유일한 장점이 뭘까요? 바로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유일하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정말 개발이 됐거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아직 안 된 미개발 지역입니다. 현재 동의서 걷고 있고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정말 개발 압력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 GTX와 맞물려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
그런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이런 실거주로 이제 접근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갭 투자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바로 갭 투자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잡으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를 하실 때는 가성비 정말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자양동에 투자를 하시면 정말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가성비 최고입니다. 왜? 서울 도심 안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를 하시면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왜?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2021년도 정말 최고의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